지금부터 2023년 순회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회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은 저번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난이도는 평이한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웠던 거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많이 꼬아냈던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 이따가 제가 설명할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제집이나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유형에 있던 유형들이긴 한데 그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나왔던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서 풀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총 20문제 중에 10문제 가까이를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의 문제를 낸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그 경우의 수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힘들었을 시험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래도 평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을 것 같은 17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7번 문제를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f.fa는 fa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fx의 식을 보면은 1차식과 그 다음에 2차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2차식의 절대값이 들어감으로써 범위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로 더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나누면 되냐라고 하면은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즉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이 0이 될 때의 x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이때 계산하다 보면은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때 근해 공식 써서 답이 깨끗하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계산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도 대략적으로 2점 몇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될 텐데 이미 1보다 큰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세로 구분을 해서 식을 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1차식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x가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2x 플러스 6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부터 따져볼 텐데 x가 1보다 큰 범위 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인 부분부터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옆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미리 그려놨는데요. 1부터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 같은 경우는 아직 양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범위는 이 두 근의 사이, 즉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과 2분의 9 플러스 루트 17 사이. 그래서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과 x 2분의 9 플러스 루트 17.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전부 다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분의 9 플러스 루트 17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마찬가지로 양수인 범위의 식이 될 거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의 9 플러스 루트 1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식이 4가지의 범위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봤더니 f.fa는 fa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조작을 해보면 fa는 fa다 이렇게 쓸 텐데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fa라는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ft는 t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이 t의 값을 구하는 거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t가 ft랑 같을 때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자,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구간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t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그 4가지 구간에서 전부 다 같을 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구간, 여기 그냥 바로 쓸게요.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t의 값은 2t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게 t를 만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t를 계산을 해보면 이때 t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은 값 맞죠?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는 식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t가 될 때이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6은 t.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만족하는 t 값은 2 또는 8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근데 얘는 범위가 1부터 대략적으로 2점 몇 사이가 돼야 되다 보니까 값이 2만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식에서 똑같이 만족을 시키는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16은 t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은 t다. 이렇게 될 텐데 정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t는 4 하나, 중근이 나오죠. 자, 근데 얘가 2점 몇부터 여기를 계산해보면 6점 몇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맞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만족시키는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범위에서도 똑같이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6은 t 이렇게 해놓고 풀 텐데 얘는 어차피 두 번째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t를 계산해보면 2랑 8 이렇게 나오는데 범위는 6보다 커야 되겠죠. 6점 몇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때는 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t의 값이 마이너스 6, 2, 4, 8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값의 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전부 다 마이너스 6일 때, 2일 때, 4일 때, 8일 때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그래프로 그려보면서 한번 눈에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이번에는 그 FA가 마이너스 6이다.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라고 해보면 제가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6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2차 함수 부분에서는 만나는 교점이 없는데 지금 잘리긴 했지만 이렇게 직선을 조금 연장을 해서 그리다 보면 언젠가 지금 이 노란 선과 만나는 부분이 생기죠. 바로 이때가 교점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점을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지금 직선과 이 마이너스 6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직선식, 즉 2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식을 놓고 풀 겁니다. 근데 지금 a라고 써놨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2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6일 때를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그 점을 제가 첫 번째 점이라고 해서 a1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a1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FA가 지금 아까 두 번째 구해놓은 거 2일 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일 때 같은 경우는 지금 0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7 아까 2차 함수를 뒤집어 놓은 이 절대값 그래프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4분의 17이기 때문에 2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 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겠죠. 자, 이 정도. 자, 근데 그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A2, A3, A4, A5, A6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A2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2는 어쨌든 직선이랑 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2A2 더하기 6은 2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A2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구하긴 해야 되는데 정석적으로는 당연히 이 두 번째 식이나 세 번째 식이 2다라고 해놓고 그때 x값을 다 구해서 일일이 더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어쨌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특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뭐냐면 대칭축, 즉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값이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A4랑 A5를 보면 대칭 축을 중심으로 즉 2분의 9를 중심으로 이 간격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떨어져 있고 그만큼 더하겠죠. 즉 이 A4라는 거를 2분의 9에서 뭐 알파만큼 빠진 거 그 다음 A5는 알파만큼 더해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9로 일정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날개처럼 되어 있는 즉 양수 그래프에서도 똑같겠죠. 그러면 2분의 9에서 얼마만큼 빠진 거, 얼마만큼 더해진 거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차피 나는 A 값들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A3와 A6의 합은 어차피 2분의 9에서 빠진 거 이렇게 더할 거기 때문에 2분의 9를 두 번 더한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4랑 A5를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9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FA가 여기 보면 세 번째 케이스 4 나왔을 때니까 4다라고 해놓고 또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 옆에 그래프로 와보면 아까 말했죠. 꼭지점이 4분의 17이라고. 일단 4보다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 꼭지점보다는 조금 밑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4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2를 했을 때랑 다를 게 없어요. 2를 했을 때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만들어졌는데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만들어지죠. 자, 번호를 똑같이 한번 매겨보면 A7번, 8번, 9번, 10번, 여기가 11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직선이랑 만나는 곳은 아까 7번이라고 했으니까 A7 더하기 6이 4다라고 해놓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A7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같은 논리대로 아까 2를 했을 때랑 똑같이 같은 논리대로 하면 8번과 11번을 더하면 9일 거고요. 9번과 10번을 더해도 9겠죠. 자, 그래서 바로 쓸게요. 그러면 A 8번과 A 11번을 더하면 9고요. 그 다음에 A 9번과 A 10번을 더해도 9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FA가 8일 때, 네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할 겁니다. 8일 때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8일 때는 딱 직선과 이차 함수가 만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점을 찾는데 여기랑 여기이긴 한데 그 교점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차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인 모양인 두 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일단 번호는 매겨보면 A 12번, A 13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도 밑에서 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계산 안 하고 A 12번과 A 13번을 더하더라도 9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면 아마 이해가 다 됐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 A 13번 점까지 총 A 값이 1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요령껏,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시험 볼 때는 시간 단축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A 값들이 여기 본 것처럼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두 개 합친 거 9, 그 다음 마이너스 1, 또 9, 또 9, 마지막까지 9. 이렇게 해서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A 값은 36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뇌고 1학년 기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